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소수의 종류 알아보기라는 첫 번째 주제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노트와 연필 꼭 준비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따라가면서 생각하면서 듣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럼 가볼게요. 먼저 간단한 이야기로 오늘 수업 내용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밥은 먹었어요? 밥을 안 먹고 봤으면 굉장히 배고플 텐데 아무튼 여기 왼쪽에 있는 거의 원에 가까운 피자를 보도록 합시다. 이 피자를 오른쪽 그림에 나오는 3명의 친구들이 나눠 먹으려고 해요. 도담이, 양지, 아름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이 친구들이 셋이서 나눠 먹으려고 하니까 똑같이 나눠 먹고 싶겠죠. 그래서 셋이서 똑같이 나눠 먹자 그랬어요. 근데 이 피자를 나눠주는 사람은 다름 아닌 기계 로봇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봇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는 10등분 해서밖에 줄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10등분?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더니 10등분 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여러분 3명이서 10등분 된 피자를 어떻게 나눠 먹어야 돼요? 먼저 여러분은 똑같은 개수를 가져가야겠죠? 그래서 세 조각 한 사람, 세 조각 이렇게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한 조각이 남았어요. 그럼 남은 조각은 어떡하지? 세 친구가 걱정을 했더니 이번에도 로봇이 뭐라고 했냐면 또 10등분해서 나눠 먹자는 거예요. 10등분 아니고 3등분이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마치 로봇이 행동하는 게 우리가 나눗셈을 할 때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나눗셈을 할 때에 분수에서 3분의 1이라고 해도 그 3분의 1을 그대로 소수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로봇이 하는 행동을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남은 한 조각을 또 10등분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걸 나눠 가지는 거죠. 자, 어떻게? 또 세 조각, 세 조각, 세 조각. 근데 처음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세 조각이 10조각 난 것 중에서 세 조각이었다면 이번에는 한 조각을 10등분 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 0.1조각인 거죠. 그러니까 3.3조각이라고 하면 맞겠죠? 여기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나눠 가지게 되는 조각은 뭐냐면 한 사람당 여기 세 조각하고 그 다음에 약간 지우고 다시 쓸게요. 한 사람이 세 조각하고 거기다가 0.3조각하고 0.3조각, 0.3조각 이렇게 가져왔다고 해봐요. 그럼 또 한 조각 남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뻔하죠? 0.33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10개씩으로 나눠서 가져가는 형태 이게 바로 나누어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구나. 그래서 분수로 3분의 1을 쓰는 거하고 10분의 1이라는 형태로 이어나가는 소수하고는 결과가 다르구나를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은 여기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배고파서 영상 보다 말고 밥 먹으러 가는 거 아니죠? 다음 장 공부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기. 이미 여러분이 초등학교 5, 6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지만 조금 더 정확히 살펴보죠. 그리고 나서 유한소수, 무한소수, 순환소수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수를 소수로 나타낸다고 하는 것인데 아까 말했다시피 초등학교 때 이미 다뤘던 내용이죠. 그래서 복습이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기 초등학교 5학년 때 먼저 다뤘던 내용이에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살펴볼까요? 4분의 10을 소수로 나타낸다. 근데 4분의 10은 분수예요. 그래서 분수로 돼 있는 것을 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4분의 10 같은 형태는 아니었어요. 어떤 것부터 배웠었냐면 10분의 1 같은 거였죠. 10분의 1은 0.1이라고 약속했었고 100분의 1은 0.01이라고 약속했었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겠어요? 저런 형태로 바뀌어야겠죠? 다행히도 4분의 10은 저 형태로 바뀔 수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데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여기에는 중요한 열쇠들이 있었죠? 어떤 수를 곱하면 100이 되느냐? 25를 4에다가 곱했을 때 100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주니까 분모는 100으로 바뀌고 분자는 250으로 바뀌죠. 그러면 100분의 1을 0.01로 약속했었고 그거에 250배니까 2.5가 된다. 이런 게 방법이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보면 약간 어색할지도 몰라요. 왜냐면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을 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분수와 소수가 처음 연결될 때는 이렇게 연결됐었다는 거. 그래서 정리해보면 어떻다? 분모를 10의 무엇으로 고친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중학교에 와서 배웠던 단어예요. 1학년 때 배웠던 단어죠. 어떤 단어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났나요? 바로 거듭제곱입니다. 10의 거듭제곱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인가요? 10, 10의 제곱, 10의 세제곱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얘네들을 풀어서 헤쳐보면 10은 10이고요. 10의 제곱은 100이고요. 100의 세제곱은 1000이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이걸 여러분 소인수분해도 할 수 있죠? 소인수분해 했을 때는 얘네들이 각각 어떻게 바뀌어요? 2 곱하기 5, 2 곱하기 5의 각각 제곱. 이번엔 이거부터 써볼까요?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되었었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4를 100으로 어떻게 고칠 거냐라고 했을 때 4는 이미 2의 제곱이죠. 그래서 그게 맞아 들어가는 10의 거듭제곱을 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주기 위해서 5의 제곱을 곱해주면 되는구나를 알 수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2가 나오면 5를 곱하세요. 4가 나오면 25를 곱하세요. 8이 나오면 125를 곱하세요. 여기까지 배웠다면 잘 배운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제 원리를 알 수 있죠. 중학교에서 배웠으니까.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이렇게 할 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분수를 다른 방법으로 소수로 바꿔볼게요. 4분의 10이라고 하는 이 분수를 다르게 써보는 거에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4분의 10이라고 하는 것을 옆으로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기호를 본 적이 있나요? 자, 저건 사실 어떤 의미로 바뀔 수 있느냐면 10 나누기 4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걸 초등학교에서 확인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10 나누기 4라고 하는 것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세로셈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세로셈을 해볼게요. 10 나누기 4를 하는데 미리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몫을 생각해보면 4, 8. 그래서 나머지가 2가 나오는데 0을 받아내려요. 안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0점 아래로 내려가서 4, 5, 2, 0 해가지고 이렇게 빼주면 이제 나눗셈이 끝이 나네요. 그래서 여기서 나눈 결과를 2.5라고 적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4분의 10을 소수로 나타내는 것을 세로셈을 통해서 바로 2.5로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확인해 본 방법이에요. 분자 나누기 분모를 계산한다. 근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한 가지 노트해 두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여러분에게 나눗셈식, 특히 가로셈식에서는 이런 것도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뭐냐면 10 나누기 4를 했을 때 선생님 몫은 2고 나머지는 2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두 셈식의 차이는 무엇이냐? 위쪽 셈식에서는 어떤 관점이에요? 10 나누기 4를 했을 때 끝까지 다 쪼개어 나누어 준다면 두 조각하고 다시 열등분해서 5조각을 주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이런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 유리수에서의 나눗셈이에요. 유리수에서는 나눗셈을 하면 이렇게 정수 나누기 정수를 나누어서 유리수에서의 나눗셈을 하면 항상 몫이 딱 떨어집니다. 어떤 수로? 유리수로 딱 떨어져요. 그러면 밑에 있는 셈식은 언제 배웠던 거예요? 초등학교 때 자연수에 대한 나눗셈을 하면서 배웠던 거죠. 정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나눗셈을 한 몫이 무조건 정수 범위 내에서 나와야 돼요. 이게 차이입니다. 몫이 정수로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몫이 유리수로 나올 때랑은 상황이 다른 거예요. 몫이 정수로 나온다면 나머지가 생기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나머지 역시 정수 범위 내에서 생긴다. 요게 그 전까지 배웠던 정수 몫에 대한, 정수에서의 나눗셈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유리수에서의 나눗셈을 지금부터는 다룰 거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이 단원을 배우면서 가끔 정수의 나눗셈에 대해 생각해 볼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체크했습니다. 이제 넘어갈게요. 이번엔 분수를 살짝 바꿔볼게요. 분모가 4가 아니라 3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분모가 3일 때 여러분 두 가지 방법을 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먼저 분모를 10의 거듭제곱으로 바꾸는 방법 통할까요? 3분의 10이 있었습니다. 3분의 10을 3에다가도 어떤 수를 곱하고 10에다가도 똑같은 수를 얼마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해서 이게 10의 몇 제곱이라고 하는 형태의 분의 다른 어떤 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 1학년 때 배웠던 소인수분해에 대한 질문과 연관이 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3분의 10이라고 하는 이 분수는 기약분수죠. 이미 약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3이라고 하는 분모의 소인수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얘를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를 곱했다 할지라도 10에 거듭적이 된다면 소인수는 2하고 5밖에 없어야 해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나요? 그런 상황은 나올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3분의 10이라고 하는 수는 소수로 나타내기 위한 초등학교 때의 방법을 사용할 수 없어요. 이걸 먼저 체크하고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으니까 두 번째 방법으로 돌아가 보죠. 두 번째 방법은 간단한 나눗셈이었어요. 아까와 똑같이 써볼게요. 10분의 3, 다시 3분의 10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로로 적어봅니다. 이렇게 적을수록 헷갈리지 않아요. 10 나누기 3이 되겠죠? 역시나 준비를 해뒀습니다. 10 나누기 3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죠? 3, 3은 9, 1, 0 점을 찍어주시고요. 3, 3은 9, 1, 0 3, 3은 9, 1, 0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될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눈치채고 그만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걸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여기 소수점 아래에 3이라는 수가 반복되는데 그 반복이 왜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면 9를 10에서 뺐을 때 1이 남았고요. 1을 다시 받아내리면 10으로 고치고 9를 빼줬을 때 또 1이 남았고요. 10, 10, 10 이렇게 남아 내려오는 수들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머지가 일정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몇 번을 나눠도 100번, 1000번을 나눠도 3.333 다음에 올 숫자들은 3만 계속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같은 수들이 반복되는 상황을 우리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간단합니다. 말줄임표를 이렇게 사용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0 나누기 3이라고 하는 것의 표현은 3.333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선생님이 3개를 쓰고 그 다음은 말줄임표로 표현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약간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이 나눗셈의 특징은 같은 숫자가 소수점 아래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반복되는 걸 무한정 쓸 수는 없겠죠. 쓰는 의미도 없고 다 쓰지 않아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줄임표를 이용해서 반복되는 부분이 충분히 드러난 다음에 줄여주면 되겠죠. 이게 이번 단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알고 넘어가야겠어요.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우리의 첫 번째 주제,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는 방법.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겠죠? 먼저 만만한 분수를 만났을 땐 어떻게 하죠? 분모의 모양을 살펴보고 10의 거듭제곱으로 고칠 수 있는지 본다.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해줘야죠. 그럼 그거랑 같은 방법인데 나눗셈을 직접 해보는 방법도 있었다. 분자 나누기 분모라고 하는 거 잊으면 안 되겠죠. 근데 계산을 했는데 안 끝나는 경우를 방금 살펴봤어요. 안 끝나는 경우에는 간단히 줄임표로 나타내되 같은 숫자가 반복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게 충분히 드러났을 때 줄임표를 써줘야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주제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두 번째 주제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입니다.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를 보면 여러분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주어진 걸 그냥 구분하는 거 말고 분수에서 소수로 넘어와서 구분하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는 이름만 보고 바로 알 수 있어요. 두 가지 나눗셈을 아까 해봤죠? 4분의 10이라고 하는 분수를 소수로 고치면 2.5 끝났고요. 3분의 10이라는 분수를 소수로 고치면 3.333과 같이 계속되는 소수여서 줄임표로 표현했어요. 어느 쪽이 유한소수일까요? 당연히 왼쪽이 유한소수겠죠? 무한소수는요? 오른쪽과 같은 수가 되겠어요. 이렇게 보자마자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를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수만 보고 구분하는 건 말이 안 될 거고 분수에서 소수로 바꾸어서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겁니다. 바로 연습해 볼게요. 자, 노트와 연필을 준비해 주세요. 문제를 잘 읽어봅시다. 먼저 주어진 분수 각각을 소수로 표현해 주셔야겠습니다. 방법은 앞에서 살펴봤죠? 표현해 놓고 나면 유한소수인지 무한소수인지 바로 알 수 있겠죠. 중요한 건 판단은 어렵지 않지만 표현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 자, 밑에 슬라이드 바가 5분 동안 빨간색으로 찰 겁니다. 슬라이드 바가 다 지나가기 전까지 문제 풀어보시고요. 나는 그 전에 다 풀었다 하는 사람은 밑에 댓글에 달아놓은 시간표를 보고 그 시간으로 넘겨서 답을 확인하셔도 좋겠습니다.
시작!
열심히 풀어봤나요? 자, 4분의 1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 선생님이 여러분이 답답할지라도 이렇게 빨리 써보겠습니다. 1 나누기 4로 고쳐줍니다. 세로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나눌 수가 없으니까 0.2, 0 만들어주고 20, 5, 20, 0. 자, 나눠 떨어졌으니까 1 나누기 4는 0.25.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유한소수라고 하는 게 되겠죠. 유한소수구나. 다음 3분의 2 역시나 표현해 보도록 하죠. 3분의 2를 이렇게 표현해 줄게요. 나눗셈 한번 해보죠. 어이쿠, 이런 실수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날 뻔했네. 자, 3분의 2니까 나눗셈이니까 2를 3으로 나눠야죠. 바로 나눌 수 없어요. 3, 4, 3, 6, 18 공을 만들어 주고요. 반복이 생겼죠. 일단 끈기 있게 해줘 볼게요. 뭔가 순서가 바뀐 것 같지만. 자, 그러면 나눗셈의 결과는 어떻죠? 0.666 점점점 이렇게 표현해 줬어요. 선생님이 3개를 표현했다는 거에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도 3개 정도까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끝이 나지 않는 계산이죠. 그래서 답은 뭐다? 무한소수라고 쓰면 되겠다. 좋습니다. 6분의 1 역시나 여러분 이제는 자동으로 할 수 있겠죠. 1 나누기 6 나눠주세요. 1 나누기 6 바로 못 나눠요. 그러면 어때요? 1.0으로 잡아주고 이번에는 6, 아까랑 패턴이 약간 다르다. 그죠?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다시 패턴이 같아집니다. 이렇게 예상해서 써주시면 자, 그래서 나눗셈의 결과는 0.1666 점점점이 되겠죠. 그러면 무슨 수다? 무한소수다. 바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이너스가 있잖아. 당황할 필요 전혀 없죠. 마이너스가 있다고 해도 나눗셈을 똑같이 해준 다음에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5 나누기 8이죠. 마이너스 5 나누기 8. 자, 그냥 나눠볼게요. 5를 8로 나눠줍니다. 5.0이라는 거 잊지 말고 8이 16 8로 40. 자, 끝났죠. 그래서 나눗셈의 결과는 여기에서 얻은 몫을 부호만 붙여서 써주면 돼요. 근데 부호를 잊어버리면 그건 틀린 거겠죠. 자, 요 정답은 유한소수임을 알 수 있었어요. 8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다르게도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8의 짝은 뭐라고 했어요? 125죠.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5를 마이너스 8 곱하기 125분의 자에도 똑같이 125를 곱한다. 선생님 저는 5 곱하기 125가 더 싫은데요. 그럼 어쩔 수 없죠. 1000분의 625 이 정도는 외워주시라. 어떻게 외웠냐고요? 자, 5의 몇 제곱이냐를 외우면 돼요. 125는 5의 세제곱이죠. 그러면 5를 한 번 더 곱하면 5의 4제곱이죠. 5의 4제곱은 625. 외우세요. 응? 5의 제곱은 25죠? 그러니까 25의 제곱도 625예요. 이런 거는 1학년 때부터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참고사항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했습니다. 사실 유한소수와 무한소수의 뜻을 선생님이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이런 거야 라고 대충 얘기하고 나서 여러분에게 연습을 시켰었어요. 그런데 교과서에 있는 뜻이 좀 길어서 조금 짧게 해서 여기서 한번 뜻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유한소수의 뜻으로는 요게 적당한 것 같아요. 유한계의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소수.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우리 이미 살펴봤죠? 그러면 유한세계의 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말을 왜 굳이 했느냐. 나타내어졌다 또는 표현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무한소수와 구분하는 그 라인이 조금 모호한 지점이 있어서 그래요. 일단 무한소수를 볼까요? 무한소수의 정의를 보니까 선생님이 소수점 아래에 0이 아닌 숫자가 끝없이 계속되는 소수라고 표현했죠.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3.333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아까 한 얘기를 왜 했냐면 예를 들어 3.000 점점점 이런 숫자가 있다면 어때요? 이것도 무한소수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3.000이라고 표현할 때는 사실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3이 있는 거죠. 그래서 3은 유한소수라고 하자. 그걸 구분짓기 위해서 반복되는 수는 0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0이랑 다른 수가 같이 반복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0만 반복되는 경우는 이런 애매한 점이 있기 때문에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를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0이 아닌 숫자라는 조건이 달려있구나를 하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3.333 외에도 다른 무한소수가 있다는 걸 잠깐 보여줄게요. 이 무한소수는 살짝 이상하죠? 0.123456789 10 11,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 예상되나요? 10, 11이라고 읽은 선생님이 잘못이죠. 0.123456789 1011, 그 다음에 12, 13, 14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해봐요. 이렇다고 해도 규칙은 분명히 있죠. 뭐 100으로 넘어가면 100, 101, 102 이런 식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끝없이 계속되는 소수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 무한소수에 대해서 살짝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약간 애기 같지만 농구공 두 개가 있습니다. 농구공에 써있는 소수를 보고 유한소수 골대에 넣어야 할지 무한소수 골대에 넣어야 할지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넣어보세요. 준비됐나요? 자, 첫 번째 1.2345 어디로? 유한소수 골대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0.111 점점점 어디로 들어가면 될까요? 무한소수 골대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조금 유치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는 겹치는 부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주어진 소수를 보고 또는 분수를 소수로 고쳐서 어느 쪽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한소수와 무한소수 개념을 배우고 적용해봤습니다. 무한소수의 한 종류인 순환소수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텐데요. 순환소수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 어떻게 기호로 표현할 것인지 그리고 무한소수와의 관계에서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주목해서 보기 바랍니다. 자, 화면에 흐르고 있는 아름다운 글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글은 어떤 단위들로 끊을 수 있을까요? 그쵸? I love math 라고 하는 문장들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문장을 일일이 여러 번 말할 필요가 없죠. 한 번만 말하고 이 단위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 발상으로 무한소수의 한 가지 표현 방법을 다뤄볼 거예요. 그게 바로 순환소수 개념입니다. 바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화면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소수를 바라보세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 중에 뭐죠? 생략된 부분이 있으니까 무한소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무한소수들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여기에선 5라는 숫자가, 여기에선 4라는 숫자가, 여기서는 35, 35, 35, 여기서는 25, 25, 25라는 숫자가 반복되는 것처럼 뭔가 반복되는 부분이 있다. 뭐가? 숫자 배열이 반복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반복된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순환한다고 할 수 있겠죠? 순환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순환소수라고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환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약간 알 수 있는 한자로 알 수 없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뭐 이런 겁니다. 고리 모양으로 돈다라는 거예요. 고리를 따라서 우리가 뱅글뱅글 돌아가면 처음 부분이 다시 나오고 또 나오겠죠? 이런 이미지입니다. 영어로는요. repeat 반복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repeating decimal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게 있구나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이게 순환소수인데요. 그러면 무한소수는 다 순환소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아니라는 걸 알게 될 텐데 지금은 순환소수인 무한소수를 조금 더 살펴보죠. 그러면 0.555 얘한테 다시 돌아가 봅시다. 반복되는 단위, 숫자 배열은 뭡니까? 아주 간단하게 5 하나죠. 이제 이 반복되는 단위를 뭐라 할 거냐면 순환마디라 할 거예요. 순환마디 매우 중요하죠. 순환마디 5. 순환마디는 5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순환마디를 굳이 지적하는 이유는 반복해서 쓰지 않고 한 번만 쓰려는 거잖아요. 그걸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는지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점이 찍혀 있는 부분이 순환마디고요. 이 단위가 계속해서 반복된다. 즉 0.5에 점을 찍어 놓은 이 표현은 사실 0.555 이런 생략된 것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읽느냐? 0점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0.5하고 여기가 점이니까 0.5점 뭐 이런 식으로 읽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표현은 0. 순환마디 5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다시 0. 순환마디 5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계속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0.1444 점점점 이 친구는 순환마디가 뭐죠? 4예요. 그러면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표현부터 해봅시다. 0.1은 순환하지 않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순환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0.1은 그냥 써주고 4라고 하는 것만 순환마디로 표시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읽어요? 0.1 순환마디 4 이렇게 읽어줍니다. 되시겠죠? 그럼 밑에 것도 해볼게요. 1.353535 어떻게? 순환마디는 35니까 1. 순환마디 35 마지막 어떻게 읽을까요? 순환마디는 뭐예요? 순환마디 215 215가 아닙니다. 215기 때문에 7. 순환마디 215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확하게 읽는 법을 좀 익히고 계시면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1.777의 순환마디는 뭐죠? 7. 그렇지. 그럼 순환마디에 점을 찍어 기호로 나타내면 1. 순환마디 7. 읽을 줄 알겠죠? 다음 것도 봅시다. 1.4141 순환마디는 41. 그쵸? 41이 아니에요. 그래서 읽을 때도 41 이렇게 읽어주세요. 순환마디에 점을 찍어 어떻게 나타낸다? 그렇지. 1.41인데 1. 순환마디 41이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순환마디 41.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순환소수의 표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실수하지 말도록 해주세요. 1.353535 순환마디가 35인 이 순환소수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순환마디 35라는 걸 지적했으니까 바로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겠어요? 요 네 가지 표현들을 살펴보세요. 어느 거죠? 우리 약속은 요거예요. 그런데 위에 있는 세 가지 표현들도 은근히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면 이 표현 자체만 보고 펼쳐본다면 1.3 쓰고요. 순환마디가 53이라 써있으니까 53, 53 이렇게 써줘도 될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죠. 1.3535 써주고 또 3535 써주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죠? 얘도 1.3535 35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 자체는 가능은 해요. 그런데 우리는 표준을 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정하냐? 일단 첫째, 되도록이면 낭비가 없어야겠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마지막 방법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표현이니까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앞으로는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등의 작업을 할 텐데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판단을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게 해주는 표현 방법이 바로 이 마지막 방법이라는 거. 그래서 순환소수를 정확히 표현하는 방법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문제에 답할 때 이런 식으로 정확히 표현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노트와 연필을 준비하시고 순환소수의 순환마디를 쓴다. 순환마디 뭐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순환마디에 점을 찍어서 표현 완전하게 써주셔야 돼요. 최대한 효율적인 표현으로 잊지 말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땠습니까? 아주 쉽죠? 지금부터 점검해보죠. 첫 번째 문제, 순환마디 얼마입니까? 순환마디 64라고 적어야 됩니다. 순환마디에 점을 찍어 표현한 다음에 2점 하고 순환마디를 써주고 위에 점을 찍었죠?
읽기는 2점 순환마디 육사. 두 번째 문제, 순환마디는 무엇인가요? 순환마디 5, 3, 1이네요. 표현은 어떻게 되죠? 0점. 순환마디 5, 3, 1인데 처음과 끝에 찍어주세요. 유의할 점, 가운데 숫자에는 찍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 순환마디 뭡니까? 잘 보면 3.1까지는 그냥 있고 30부터 반복되죠? 순환마디 30입니다. 그리고 표현으로 해본다면 3.1 그리고 순환마디 30이죠. 이렇게 표현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혹시나 무한소수에서는 0이라고 하는 게 반복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반복되는 단위가 0이 아니고 30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괜찮습니다. 마지막 순환마디 무엇입니까? 순환마디가 조금 뒤에 시작되는 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부분을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794나 947이 눈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가장 효율적인 부분을 찾아야 되죠. 479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환마디는 479다. 그리고 2.41 한 다음에 순환마디 479를 써주면 되겠어요. 이게 가장 옳은 표현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마디 더 해볼게요. 여기에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교과서와 똑같이 문제를 써왔고 아까 나눗셈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특징이 무엇입니까? 순환소수를 쓰는데 그냥 쓰지 않았어요. 순환마디를 정확히 몇 번씩 썼죠? 그죠? 3번씩 썼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어떤 약속이에요. 사실 순환소수라고 하는 것을 이건 순환소수입니다 라고 말하더라도 순환마디를 말해주기 전까지는 이게 정확히 어떤 순환마디를 가진 순환소수인지 사실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는 약속이 뭐냐면 순환마디를 3번 반복해주고 그 다음에 줄임표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교과서에서 명시적으로 알려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책에서나 문제집에서 또 시험지에서 이런 것들을 제시했을 때 순환마디가 3번 반복됐으면 이건 순환마디가 맞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우리 순환소수라는 개념을 새로 배웠으니까 앞서 배웠던 유한소수, 무한소수와 연결 지어 볼게요. 일단 순환소수라고 하는 것은 유한소수, 무한소수 중에서 기본적으로 뭡니까? 그렇죠. 바로 처음에 나왔던 예제와 같이 무한소수입니다. 그래서 3.333 같은 예제를 생각해 본다면 이런 아이들은 순환소수이고 순환소수의 자리는 바로 무한소수 안에 있구나. 무한소수 안에 순환소수가 사는 동네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순환소수가 아니면서 무한소수 안에 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까요? 맞아요. 예를 들면 이런 소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0.123456789101112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그 다음에 1314 이렇게 나가면서 무한소수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이런 소수들은 미리 얘기하는 거지만 순환하지 않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일단 지금은 이름만 알아둘게요. 요거에 대해서 직접 다루는 건 아닙니다. 왜 얘기를 했냐면 순환소수라는 아이는 무한소수랑 같은 게 아니고 무한소수의 일부분이다.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도 있다라는 걸 지적해 두는 겁니다. 또 하나 얘기하자면 이런 무한소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들은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느냐, 즉 유리수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도 중요한 질문인데 요거에 대해서 나중에 다뤄볼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만 알고 갑시다. 끝내기 전에 아주 중요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의 예제를 하나 짚고 넘어가죠. 작년 1학년 2학기에 유리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수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뭐죠? 바로 원주율 파이예요. 원주율 파이는 반복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무한소수입니다. 반복되지 않는 걸 못 알아낸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반복되는데 못 찾은 게 아니고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건 헷갈리지 말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순환소수 개념도 정복했습니다. 오늘 공부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퀴즈와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오늘 학습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자, 다시 필기구를 준비하고요. 여러분 스스로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소수에 대해서 약간만 말할게요. 아까 수업에서는 유한계의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소수, 이렇게 유한소수를 다뤘어요. 교과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은 유한소수는 소수점 아래에
0이 아닌 숫자가 유한번 나타나는 소수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0을 뭐 무한개 쓰더라도 그건 의미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두 번째 네모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났나요? 네, 무한소수라고 하는 답을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생각해 보세요. 뭔가요? 되풀이되는 이라는 게 힌트죠? 순환소수라고 하는 답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순환소수에서 일정하게 되풀이되는 소수점 아래 한 부분 뭐죠? 순환마디. 밑에 힌트가 나와 있었네요. 그래서 2번, 순환소수는 순환마디에 양 끝에 숫자 위에 점을 찍어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 가운데는 찍으면 안 됩니다. 그죠? 양 끝이에요. 0.777 이라고 나타나는 순환소수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렇지. 0.7 순환마디 0.7 다시 여러분도 헷갈리면 안 돼요. 0. 순환마디 7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그 다음 것도 표현하고 읽어보세요. 됐나요? 0.0 순환마디 31 마지막 뭐죠? 1. 순환마디 42로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진짜로 끝이에요. 공지사항과 숙제 얘기할게요. 첫 번째, 댓글로 질문, 건의사항 남겨주세요. 다음, 메모지 준비하시고요. 댓글에 링크 선생님이 고정해 놓을 거예요. 클릭하셔서 연습 문제 풀어보시면 돼요. 이 연습 문제는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확실히 익힐 수 있도록 설계했어요. 그래서 이 연습 문제 풀어보면서 자신의 실력 점검하시기 바랄게요. 마지막,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신상정보 연습 문제 풀 때 거기에 입력해 주시면 선생님이 학습 상황을 좀 확인하고 이번 문제는 이렇게 다음 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발전했구나 아니면 하나를 여러 번 풀어도 되거든요. 여러 번 풀면서 점점 더 잘하게 됐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여러분이 또 리포트로 돌려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정확히 입력해 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쉬는 시간 동안 수업에 임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강의가 올라올 때까지 알림 설정해서 꼭 제때 보고 학습 진행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